그래서 한번 알아보니 이렇게 저처럼 정치에 1도 모르는 사람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매운동을 하게 된 건가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니 거기에 일본 놈들이 열받고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에 쫄아서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 우리나라가 위안부 합의한 거 하겠다고 빡침! 일본이 북송 납치자 사건 때문에 부대 신선을 보낸다고 하니 김정은이 고속 일본 깐나 새끼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머저리라고 라고 망신을 줬는데 남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니까 그냥 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를 자꾸 강경대하니까 여기서 자기들의 파워를 보여주려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3가지 품목을 수출 금지되라 버린 거야. 한마디로 이것들이 날 무시해?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 많이 상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입장을 떳떳하게 밝힌 건데 일본은 안 들린다요. 저도 난 모르겠고 우리는 니들한테 반도체 3가지 품목 안 팔 거야 됐으네.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사업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하청업체들이 일본에 아주 많죠. 현재 우리나라는 3개월 동안 팔 재고가 확보돼 있고 6개월치의 반도체 물품 재고가 남아있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이 지랄하면 타격이 확실히 옵니다. 일본이 그걸 노리고 자존심 회복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어이가 없네.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틀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본의 고민은요. 빈부격차 문제,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아요. 고령화 문제, 노인분들은 아끼고 사시니까 소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새끼는 아베 정부는 일본 여행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 결과 일본 여행 사업은 무려 24조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작년엔 일본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기록하여 유럽에 버금가는 관광대국을 넘볼 수 있게 되었죠. 그 3천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24%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관광객이 안 온다? 타격이 확실히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류, 자동차, 식품을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 사실 일본 제품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스며들었어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제품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본 제품 좋아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 제품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하는 꼬라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꼬라지가. 현재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맥주, 의류 판매량이 20% 줄었다는데 이게 타격이 있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20% 매출이면 대충 회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의 액수의 정도인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생각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은 순이익에서도 크게는 50%나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불매운동이 더 확산된다? 끼릭 좆된 겁니다. 정치도 모르는 제가 일본 제품을 지금도 쓰고 있는 제가 뭐가 열받냐면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개호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자기네들을 믿다고 해도 2014년 한 해만 2만 대가 넘는 일본의 차를 사가고 일본 미화된 만화에 열광을 하고 일본 유명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하니 아직도 우리를 힘으로 누릴 수 있다는 유치한 애들 기싸움을 외교 문제에 하고 있다는 게 열받는 겁니다. 저는 아직 불매운동 참여를 한다 안 한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확한 건 일본 제품이 싫다 좋다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아베가 하는 꼬라지가 미칠 듯이 싫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정치 1도 모르는 놈의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미용업계 종사자의 말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용업계입니다. 최근 일부 미용실은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본산 헤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매장들은 여전히 고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미용실은 카페에 이어 다영업 업종 2위로 전국에 6만 6천여 곳의 점포가 운영되는데 불매운동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생각은 일본 불매운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국에서 배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비우대국인 나 지역의 중간인 가에 이 지역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보다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일본의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일본의 글로벌 기업 유니클로의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넷째 주 59억 4천만 원에 달했으나 불매운동이 활발했던 7월 넷째 주에는 17억 7천만 원으로 70.1%가 줄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렉서스, 도요타 등 일본 수입차는 지난해보다 32.2% 줄었고 지난해 7월보다는 17.2%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크, 미용기기, 일본산 맥주, 전통주,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골프용품 등의 수입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지난달 도요타뿐만 아니라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3사의 한국 시장 판매 대수 또한 30% 이상 급감했다며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향후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전체 소비재 수입은 746억 달러로 1년 전 684억 달러에 비해 9% 증가했으나 일본산 소비재 수입은 약 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6월과 비교해도 5.8%가 감소한 것으로 불매운동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본 관광 보이콧은 더욱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니케이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여행 방문자의 절반이 한국인이었던 큐슈와 오키나와 등에서는 항공기 취항 취소와 감편 등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 도토리현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 항공사를 찾아가 항공편을 줄이지 말라고 눈물겨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오키나와 나하시 관광청은 한국의 단체 관광 수주액이 이달은 전년 대비 80% 감소, 9월달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현지 호텔 등의 숙박업소의 10월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90%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오키나와 현지의 한국 관련 여행사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원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의 직간접 피해가 16조 원에 육박하고 고용이 9만 8천여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여행 감소 추세가 2020년에도 이어진다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약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 수준을 감안하면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10%가량을 깎아먹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한 체감 성장률 감소 효과가 일본이 한국보다 9배 더 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본 큐슈 사가현 지사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사가공항을 오가는 한국 노선에 대해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한국과 사가현은 지금 현재도 스포츠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하고 있다면서 사가현이 일본에서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에 반응한 것인지 아베도 평소의 태도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베는 13일 저녁 일본 불매 운동의 상징인 유니클로가 시작된 지역이자 본인의 지역구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한국인의 여행 보이콧이 가속화되고 민간인들의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론이 나오자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민의 일은 민민간에 하면 좋을 것. 민간인들의 교류는 계속 이어가라는 뜻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장려하는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대형 언론들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서일본 지역은 한국과 가까운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고 역사적 관련성으로 인해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매우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번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들의 불만에 대한 압박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아베 내각의 주요 대신들의 지역구 또한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곳들이 많아 이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경우 정권 유지에 발목을 잡힐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소다로 부총리의 지역구인 후쿠오카는 1년 외국인 관광객 약 302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150만 명으로 50% 육박하고 후쿠오카 현의 관문인 후쿠오카 공항, 기타 큐슈 공항 이용객도 각각 63%, 91%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후쿠오카 전체 지역구 중의원이 아베가 소속된 자민당이었으니 관광업의 타격은 바로 그들에게 역풍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26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일본 언론인 JP뉴스의 유재선 대표는 지난 1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방송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과 무역을 하는 일본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관광업 종사자들 그리고 그 현의 주민들의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일본인들은 특유의 습성으로 정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그 불만이 수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어야 숨통이 트이는데 아베 정부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의 말로는 아베 정부는 화해를 할 생각도 없고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본 기자와 기업가들은 아베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정권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의 기사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게재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한국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일본 경제보복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중단 없이 과거 침략 사죄 배상 시점까지 또는 사죄 배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경제 제재를 일본이 철회한다 해도 이미 식어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늦은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였습니다. 과거 일본이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지배했을 때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의 일본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한국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본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국력이 약해서 당한 역사는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점점 일본 불매운동으로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일본 경제 전반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본 자국민의 피해와 원성이 되어 결국 그 누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 이슈트랙 또 한국이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을 비웃듯이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LG화학이 일본의 파나소닉을 통폐하게 물리치고 2019년 상반기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와 배터리 계약을 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테슬라에는 일본의 파나소닉 원통형 배터리가 독점 공급되고 있었는데 파나소닉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가 무겁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독점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아왔던 건 그동안 사업적 파트너로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까지 효율이 낮은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번에 파나소닉 배터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나라의 LG화학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파나소닉 외에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선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에 적용되는 LG화학의 배터리는 파나소닉처럼 효율이 떨어지는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파우치형인데, 이 파우치형 배터리는 파나소닉 배터리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최첨단 배터리로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배터리는 현대 기아차, 르노, 닛산, GM, 볼보 등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미 검증이 된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점유율 40% 정도로 시장을 꽉 잡고 있고, 그 중에서도 2011년에 설립된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점유율 31% 정도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독점 납품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LG화학이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인 중국의 CATL이랑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CATL을 밀어내고 테슬라와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테슬라는 중국에 생산하는 배터리를 장착하면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LG화학의 배터리가 이겼다는 건 테슬라가 중국의 보조금을 포기할 만큼 LG화학의 배터리 품질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배터리 공급을 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와 독점 계약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했고, 테슬라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번에 파나소닉을 버리고 LG화학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나소닉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에 LG화학과 테슬라의 계약은 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과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LG화학의 배터리는 세계가 한 번 더 주목할 거고, 일본의 수출 규제 따위는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자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제품에 대해 무기한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제품은 바로 맥주입니다. 수입 맥주 1위를 기록하고 있던 아사히의 판매량은 판매량 감소로 2위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곧 3위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마트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맥주 전체의 매출이 48.1%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입니다.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일본 브랜드인 SK2, 시세이도, 슈에무라의 백화점 매출이 약 20%씩 하락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은 26% 하락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힘이 유통업체를 거쳐 일본 회사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회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 마트들은 이미 네켄 만원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했으며 일본 맥주에 대해 추가 발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의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편의점에서는 수입 맥주 네켄 만원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리조트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특가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지역의 농협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100명을 정해 쌀 한 포대씩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제품들의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외신들은 놀라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이콧은 한국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최고의 경제지로 꼽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 18일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일본산 제품이라면 모조리 불매를 하고 있다. 일본의 의류, 전자기기, 관광을 직격으로 겨냥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중국 다음으로 크다.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보이콧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을 취재했으며 마트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이윤을 챙기는 것보다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한국민들의 인식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보이콧 열기도 놀랍지만 이 보이콧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통업체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놀랍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보이콧에 의해 지금 당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입니다. 2020년에는 당장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 4천만 명의 외국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 전체 외국인 방문자 3천만 명 중 약 25%인 750만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방문 없이 일본이 4천만 명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아무리 보이콧을 비웃어도 이 보이콧은 일본 기업들에게 실질